자,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출발 전에 VSC를 먼저 끄겠습니다. 네, 꽂았죠?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타게 된 차는요, 렉서스의 RX에 국내에 판매되는 세 가지 모델 중에 제일 고성능 최상급 그레이드인 RX 500H F 스포츠 퍼포먼스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긴 하이브리드인데 기존의 렉서스의 직병렬형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엔진도 272마력을 내는 2.4 터보 엔진과 그 다음에 87마력에 해당하는 모터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를 통해서 앞바퀴를 구동하고요. 또한 뒷바퀴에는 별도로, 그러니까 기계적인 연결이 없이 103마력의 출력을 내는 EXL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합한 시스템 출력은요 371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46.9kgm입니다. 이 차의 몸무게는 작년에 리뷰한 적이 있는 RX 350H보다 125kg이 더 무거운 2150kg입니다. 휠 베이스는 2850mm고요.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21로 다른 RX 모델들과 동일한데,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타이어인데 거기에 스포츠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스포츠 올시즌 타이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시즌인 것, 그 다른 두 모델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앞바퀴에 이 6피스톤의 고정식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보려고 하는 주행 모드는요, 이 차에 있는 세 가지 모드를 다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에코, 그 다음에 노말로 타보고요. 그리고 이 차와 좀 이제 친분이 쌓이면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SC는 주행 안정화 장치는 이 차도 이 스포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동안에는 완전 오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출발 직후에 오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는 그 트리플 빔 LED 헤드램프가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지능형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주행하는 중에 그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그거의 작동 장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침 어저께 이 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450H 플러스를 타봤습니다. 근데 또 얘는 좀 더 고성능 모델이고 또 이 차의 이름에 F 스포츠와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주리라 기대를 하는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뒷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저의 와인딩 친구가 이제 조수석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에코 모드입니다. 이 차가 주행할 수 있는 가장 얌전한 상태죠. 여기 방지턱 넘어가면서부터 페이스 올려 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2000rpm 2500 이상 되면서부터 네, 분명히 가상 사운드로 여겨지는 소리가 나는군요. 네, 일단 첫 코너 돌 때는 차의 무게가 느껴졌고요. 근데 지금 엑셀을 다 밟은 건데 사실 뭔가 좀 얘가 원래 낼 수 있는 출력을 좀 비축하고 안 내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300마력 후반대면 차의 몸무게가 있더라도 좀 기대하는 어떤 가속력의 추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못 미치는 느낌입니다. 고라니가 있었죠? 못 먹어도 고라니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쟤들도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자, 얘는 이제 이 D레인지의 아래편으로 매뉴얼 M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소리가 이 가상 사운드에 입혀지는 게 웅웅웅 하는 게 좀 있죠. 자, 다시 한번 페이스 올려봅니다. RPM이 높아지긴 하는데요, 좀 그 상승의 그 속도가 좀 느린 느낌입니다. 그래도 운전자가 오른발을 좀 깊게 밟으면 네, 그나마
다운시프트에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제깍제깍 하는 편입니다, 다운시프트를. 그리고 얘는 이제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인지, 네, 코너에서 좀 수고로움이 덜 필요로 하는 느낌입니다. 뒷바퀴, 이 차의 뒷바퀴는 최대 4도까지 각도가 이제 조절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소리가 이렇게 덧입혀짐을 통해 가지고요, 얘가 좀 4기통이라는 핸디캡을, 그러니까 음향적인 핸디캡을 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6피스톤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운시프트를 하고 나서 다시 동력이 붙을 때 아주 짧게 이 동력이 붙음으로 인한, 네,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에코 모드면은 아무래도 감쇄력이 제일 그 편안한 상태일 거예요. 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여러 방향의 힘을 매우 유연하게 잘 버티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는 한 단계 높은 노멀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화면 하단, 그걸 누르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메뉴들이 한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 팝업이 뜨죠. 그건 매우 편리합니다. 제가 이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구동력 배분 현황을 직접 보면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좀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봅니다. 이제야 좀 제출력이 나오네요. 에코 때만 해도 뭔가 좀 그 입에다가 인절미를 한가득 넣고 좀 물을 안 마신 듯한, 네, 그런 가속력이었는데 지금은 좀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깐이긴 하지만은 이 무거운 차가 옆방향으로 좀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21인치이긴 하지만 이 50 시리즈인 비교적 편평비가 큰 편인 타이어가 저 옆방향으로 힘을 많이 받으면서 이 코너를 빠져나가는 게 좀 느껴집니다. 확실히 다른 두 RX와는 이 차를 이 같은 코스에서 타본 느낌으로는 많이 다르네요. 네. 약간 좀 그 가상 사운드의 톤이 흡기 튜닝을 해서 좀 공명음이 생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다운시프트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조건이 아니라고 삐빅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아까 에코모드와 이 출력 특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좀 더 시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노멀 모드였고요. 잠시 뒤에 마지막 하나 더 남은 스포츠 모드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에 하나 남은 모드인 스포츠로 해보겠습니다. 스포츠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VSC는 아까와 같은 이유로 미리 오프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 똑같은 수준의 RPM인데도 그 가상 사운드가 더 일찍부터 음량이 크네요. 그리고 뭐 이제 이 모드에 맞춰 가지고 차의 모든 부분이 다 세팅이 될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만질 게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속될 때 그 변속 동작이 빠르죠.
그리고 업시프트 될 때에도 그 약간의 그 변속 충격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확실히 지금 무게중심은 높아요. 네, 빠르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서스펜션은 이 ABS 서스펜션은 그러니까 스포츠 지금 상태일 텐데도 네, 약간의 감쇄력이 단단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차선 안에서 가는데 왜 이렇게 빵빵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선도 안 넘었는데요. 마치 이 엔진 소리가 6기통 이상의 그 소리를 좀 모사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을 좀 결정할 때 음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감쇄력이 아까보다는 좀 약간 단단해진 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 안에 탄 사람이 몸이 통통 튀게 만드는 네, 그 정도의 단단함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얘의 어떤 제일 스포티한 서스펜션 세팅은 네, 지금도 보면은 출렁출렁하죠. 네, 그러니까 탑승자에게 안락함을 줘야 된다는 그 미션은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 변속으로 좀 하게 했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이거를 한번 레버를 밑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M자가 이제 앞에 떴어요. 그러면서 기어 단수 표시가 한가운데로 오고 이 속도계가 좀 우측으로 비껴가네요. 그렇게 돼 있군요. 패들로 변속을 좀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요거 넘어서부터 이제 갑니다. 얘가 M에 놨을 때는 그 변속을 위로 안 하네요. 운전자가 오른쪽 패드를 당기기 전까지는. 그리고 얘가 아까 그 설정해 보니까는 그러니까 업시프트를 해야 되는 그걸 알림을 해주는 그 RPM 표시기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6200rpm으로 좀 해놨거든요, 설정을. 네, 아직까지는 좀 그거를 못 봤습니다. 한번 좀 요번에 봐볼게요. 분명히 앞뒤 출력상에 앞에 비중이 더 높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좀 언더스티어를 일으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근데 좀 저속 영역에서의 펀치력이 매우 좋았던 반면에 좀 속도를 올려가면 올려갈수록 좀 371마력짜리 같지는 않게 네, 그렇게 좀 가속감이 무뎌지는 게 있습니다. 속도계를 보면 결코 느리진 않아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이 가속감에 좀 익숙해져서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어가 이제 6단이다 보니까는 한 단 한 단에서의 호흡이 기네요. 네, 특히 3단 4단의 호흡이 매우 깁니다. 제 자동 변속 되네요. 아까는 안 된다고 제가 느꼈는데 그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 코너 지금 같은 데서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요, 어떤 언더나 오버가 나지 않게 그렇게 좀 그 라인을 잘 잡으면서 코너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름 좀 매력이 있는데요. 네. 좀 렉서스에서, 네, RX에서 좀 기대하지 않던 그런 톤앤 매너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이제 코스 다 왔기 때문에요. 자, 다시 이제 자동 변속 모드로 가고 주행 모드도 에코를 하고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에 F 스포츠랑 퍼포먼스라는 그 두 가지의 수식어가 붙은 모델답게 확실히 350H와 450H 플러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성도 그렇고요, 또 가속 수준도 그렇고 좀 많은 면에서, 네, 고성능이라는 느낌을, 그런 차별화를 확실하게 좀 갖고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차 안에 탄 사람은 여전히 그런 편안함을 좀 계속 느끼면서, 그러니까 빠름을 즐기되 편안하고 좀 안심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약간 렉서스의 이 고성능의 색깔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RX 모델에 좀 이런 모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차입니다. 이상으로 렉서스 RX 500H F 스포츠 퍼포먼스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